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최근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전례 없이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에서 최근 임명된 내란 김건희 특별검사보 10명 중 5명이 메이저 로펌 출신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형사 제도가 큰 변화를 맞으며 대형 로펌의 대응 수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 개혁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 영향력 약화로 인한 형사 수임 감소를 우려한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초동 수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의 고발 사건까지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K브랜드를 위조한 K짝퉁 상품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마크비전은 기업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을 적발하는데요. 마크비전이 지난해 적발한 K짝퉁은 약 447만 건이며 올해는 연간 500만 건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K짝퉁으로 인한 피해 추산액도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차단한 K브랜드 위조품은 19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약 19% 증가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영업하는 쇼피였습니다. K짝퉁 상품이 판치자 세계 각지 인플루언서 사이에선 가짜 한국 화장품 감별법이 공유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자체 특별팀을 꾸리는 등 위조품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의 위조품 차단 지원 예산도 2023년 13억 원에서 올해 2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3명의 유서에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육부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교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수는 총 214명으로 7년 만에 2배가 늘었고요. 비율도 2015년 10만 명당 1.53명에서 2023년 4.1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청소년들이 SNS에서 우울계 등의 계정을 만들어 위험 행동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편의점 4사에서 휴게 시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송치된 사건은 69건이고요. 기타 간이 음식점에서도 172건의 신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 시간을 보장하려면 추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론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문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지난 만큼 법 조항을 다양한 산업군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워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일보입니다. 3년 만에 바람연금이 현실화됐다는 소식입니다. 건설 당시 많은 반대에 휩싸였던 국내 최초 주민 참여 이공유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이 운영 3년 만에 수익을 냈는데요. 97억 원을 투자했던 강원자치도는 76억 7천만 원을 받았고요. 특히 국비 지원을 더해 50억 원을 출자했던 마을 주민들에게도 연 7억 7천만 원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20년간 달마다 27만 5천 원씩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 폐광 이후 침체에 빠진 태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